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니모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8일 아침이고요. 어제는 제가 하루 휴방을 했습니다. 제가 글램핑장 갔다가 너무 잘 쉬는 바람에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자, 어제 이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고요. 다시 청구한 영장이 나왔는데 영장의 기한을 수사상 비밀로 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거를 발표를 안 하고 있고 2차 집행을 언제 할 거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저떻게 해야 된다. 어제 하루 종일은 그 뉴스밖에 없었어요. 대부분이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서울의 이지은 위원장님하고 류삼영 위원장님이 이제 류삼영 위원장님이 이제 총경 출신이어서 그분들이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을 뉴스공장에서 나오셔서 잘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연락이 많이 온다는 거 보니까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많이 차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체포 시도는 오늘 아침에 해도 이상하지 않을 분위기이긴 해요. 꼭 성공해서 국민들 잠 좀 잡시다, 잠 좀. 자, 이게 다들 뭔 고생이에요, 이게. 그리고 어제 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 이제 공수처장이 출석을 했는데, 그건 제가 대신 다 들어드렸으니까 듣지 마세요. 해로워요. 요약하자면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전부 다 공수처장 두 번째는 똑바로 해라, 꼭 성공해라.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그거 들을 가치 있는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아무 말 대잔치. 그래서 법사위는 그거 말고는 진짜 담아들을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민주당은 돌아가면서 계속 공수처 두드려 패는 거예요. 1차 시도 때 왜 그랬냐, 똑바로 안 할래. 2차 시도 땐 꼭 성공해라, 명운을 걸어라. 공수처장은 직을 걸고 성공시키겠다고 이제 각오를 다졌는데, 제가 느낀 건 그거에 있어요. 공수처장 일단 표정이 달라졌어요. 특유의 그 느릿느릿하고 지나치게 공손한 말투는 별로 변한 게 없는데 표정이랑 눈빛이 달라요. 진짜 빡친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2차 멧돼지 포획 시도가 정확히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담요를 뒤집어 쓰고 길에서 며칠째 밤을 새고 있는 분들 조속히 귀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다들 고생이 심합니다. 지금 이 정치적 불안 상황이 해소가 되지 않으니까 뒤에 지금 밀려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일단 비행기 사고는 워낙에 큰 일이고 급한 일이니까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원달러 방어도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지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방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곧
미국이 이제 인수위가 끝이 나고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될 건데 그때 외교적 상황도 산적해 있고요. 그리고 민생은 더 나빠지고 있고 물가 상승률 안 좋고 내수 심리 위축돼 있고 여튼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거기다가 전체적 상황도 지금 윤석열 체포가 지금 최우선 과제여서 대부분의 정치 뉴스나 정치 이슈가 거기에 전부 다 집중이 되고 있는 형세인데 이 체포가 끝이 나고 나면 그 뒤에 또 산적해 있어요. 그 명태균 김건희 게이트, 건진법사도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됐어요. 다른 증거 추가해가지고. 건진법사 핸드폰 세계 포렌식한 내용들. 일단 그 두 개에서 관련돼서 소환돼서 조사를 받아야 될 정치인이 수십 명일 거란 말입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체포되고 나면 김건희도 수사를 받아야 될 거고요. 오늘 그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그 8개의 제의 요건에 대한 투표를 국회에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참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 통과되는 게 한두 개는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좀 통과가 됐으면 내란 특검법이랑 김건희 특검법은 꼭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외신은 계속 같은 입장을 내고 있어요. 외신은 헤드라인 자체가 대부분이 이제 아직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국민들과 정치인들이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 윤석열 아직 안 잡혀가지고 저 나라 지금 아직도 불안한데 지금 길에서 광장에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과 그리고 어제 법사위처럼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바로잡으려고 즉 윤석열을 잡아 넣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저 성조기 노인들 스탑 더 스틸 해가지고 영어 팻말까지 들고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하던데 진짜 난 그게 이 상황 자체가 난 너무 웃긴 게 지금 미국의 외신은 전부 다 저 빨리 윤석열이 잡혀가고 탄핵돼야지 일이 마무리가 될 건데 저 지금 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나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탄핵 자체가 무효라고 영어 팻말까지 들고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상한 상황이에요. 스탑 더 스틸은 도대체 왜 들고 있는 거지? 뭘 훔쳐가는 걸 그만하라는 거야? 요즘 제가 이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인기 있는 유튜버도 아니고 다른 컨텐츠 안 보고 이거 하나만 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지금 성조기 이스라엘기를 들고 집회를 하는 노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가장 거리가 먼 단어가
자유민주주의, 우파, 보수, 이 말들하고 그 사람들하고 가장 거리가 멀어요. 저 사람들은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친위 쿠데타 내란을 옹호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파도 마찬가지고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내란으로 나라를 들어엎으려고 한 걸 찬동하는 거는 보수와 우파의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들은 전체주의자들이에요. 전체주의자는 우파 좌파를 논할 때 좌파의 가장 왼쪽 끝에 있는 이념입니다. 그분들 전체주의자들이에요. 전체주의자. 그러니까 이게 뭐 옳은지 그른지 모르겠고 필요 없고 다 상관없고 그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대통령, 이 무조건 옳다. 전체주의잖아요. 이거는 북한보다 더한 빨갱이들이에요. 진짜 빨갱이들.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들이 우파고 보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멍청한데 신념을 가지고 있는 부류들이죠.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큰일입니다. 나라가 참.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지표는요, 윤석열이 잡혀갈 것 같을 때 좋아지다가 잡혀가는 거 실패하면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휘청휘청해요. 환율도 마찬가지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그날 윤석열 체포하러 출발하는 날, 체포하러 출발할 때 코스피 취소났고요. 원달러 환율 좀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공수처가 체포를 포기하고 철수한다고 했을 때 코스피 다시 폭락했고요. 원달러 환율 취소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신변이 구속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성조기 이스라엘 국기 들고 시위하는 저 노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살 날 얼마 안 남았다고 나라 따위는 망해도 아무 상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시위하는 유튜버들은 뭐 한번 들어누워서 뭐 슈퍼챗이 1억인가 쏘았다면서요. 와. 나도 그런 유튜브 할 걸 그랬나? 한번 들어놓고 1억 괜찮은데. 그래도 없이 살아도 신념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신념을 버리질 않겠습니다. 아야. 여튼 남겨진 후손이 살아갈 나라는 망하든가 말든가, 일당 받고 관제 데모하고 들어 누워서 슈퍼챗 받고 좋텐다. 아유 참. 나는 그 사람들은 그래 뭐 우매한 자들이 선동되고 세뇌돼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어쩌겠어요. 배운 거 없이 무식해서. 그리고 이제 세뇌되고 선동돼서 그러고 있는데, 거기 나가서 일당 받고 뭐 그러고 있는데, 근데 난 진짜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아요. 알고 저러는 거야. 난 그게 진짜 나쁜 것 같아요. 만약에 모른다라고 하면 진짜 저 사람들은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고요. 그리고 나름 재산도 있고 학력도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직까지 얻었으면 본인도 정보가 있을 텐데, 그러면 모르지 않을 텐데 저러고 있는 거 보면
저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 44명이었나 43명이었나 저기 그 정강훈 있는데 하고 그 관저 앞으로 갔다면서요. 자기네들도 맞겠다고. 근데 막으로 갔는데 대통령 관저로 밥 먹으러 들어오라 그랬는데 안 들어가죠. 저 사람들 윤석열 지키러 간 거 아니에요. 거기 집회하는 사람들한테 눈도장 찍으러 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미 알아요. 윤석열 끝난 거. 지킬 생각도 없어요. 지키는 액션을 보여줘서 그 완전 자기네 쪽 지지하는 그 미친 사람들한테 나 이러고 싸우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게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를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 정치를 하면서 걸어온 발자취를 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은 이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거래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고 있는 건데 항상 이 말씀도 제가 자주 드리는데 저자들이 정치를 하는 목적은 제가 봤을 때 본인의 출세라는 이유 이외에 그 어떤 이유도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바꿔보고 싶다. 내 지역구 주민들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고 싶다라는 의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여요. 거기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렇게까지 한다고? 사형 선고를 받을지도 모르는 내란 수개를 감싼다고? 그걸 실드 친다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그리고 아마 TK 지역, 강원 지역, 강남 3구는 저러고도 또 당선되겠죠. 또 당선되겠죠. 그러고 나서 아마 3년 한 2, 3개월 뒤가 될 건데 거봐 내 말이 맞잖아 라고 할 겁니다. 참 어글프네요. 대구 동성로에서 시위를 하는 응원봉 집회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시던데 그 외침이 저는 더 퍼져나가길 입니다. 제가 종교가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저는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대구에서도 시위를 한다는 건 알았어요. 그분들 피켓이 그거더라고요. 우리가 싼 똥 우리가 치우자. 근데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렇게 목 놓아서 대구 한복판에서 부르는 모습을 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장면을 보고 저 되게 뭉클했거든요. 모르겠습니다. 2004년 제가 정치에 눈을 뜬 그날
것처럼 그분들도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니구나. 우리도 바뀌어야 되는구나. 여기는 짝대기를 꽂아도 당선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때까지 계속 찍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지? 어떤 정치인들이었고 어떤 정치 인생을 살았지? 하는 걸 좀 각성해서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뭐 너무 큰 희망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제 깜짝 놀란 게 2주 전이었나? 2주 전이었구나. 오랜만에 엄마랑 만나서 밥을 먹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 외갓집이 이제 상주 출신 대구거든요. 근데 엄마도 진짜 부정선거를 믿고 계시는데 엄마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큰애 삼촌이 진짜 그거 열심히 본대요. 그래서 와 이게 진짜 보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믿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게 공중파 3사, JTBC, YTN, 연합뉴스 이런 건 안 믿고 심지어 조중동도 안 믿고 증거 하나 없는 일방적인 유튜버들의 주장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생각보다 많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게 내 가족 중에서도 있구나라는 걸 보니까 소름 끼치더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채널A도 뭐 가발A라고 부르면서 싫어한다면서요. 이거는 심각한 수준의 세뇌다. 뭐 하기야 뭐 대통령이 국정원장의 보고를 안 믿는다는데 뭐 말 다 했지. 아니 국정원장의 보고를 안 믿고 유튜브의 주장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한 번 난 그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고 싶긴 한데 궁금하긴 해요.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근데 유튜브로 그걸 한두 개라도 보는 순간 내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런 게 뜰까봐 난 그게 싫어서 아예 검색도 안 하고 클릭도 안 해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제 유튜브 컨텐츠에 댓글 다는 사람들 중에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난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나는 내 알고리즘에 그런 거 뜰까봐 저쪽 지지하는 유튜브를 아예 보질 않는데 저쪽 지지하는 사람들 우리 유튜브를 왜 이렇게 많이 보는지 첫 번째 그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 우리 유튜브를 이렇게 많이 보는데도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음모론을 믿어? 난 그게 더 궁금해요. 여튼 희한합니다. 아유. 하. 누가 뭐라더라? 나보고 오염된 뉴스를 믿는다고 했던가? 하여튼 그런 댓글을 단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러면
기자들이 하는 보도는 오염된 거고 증거 하나 없이 일방적인 주장만 하는 음모론은 사실인가? 그러면 MBC, KBS, SBS, YTN, 연합뉴스, 채널A,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전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고 본인들이 보는 유튜브의 유튜버만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난 그게 가능하다는 게 더 신기해요. 한결의 경향을 그들이 믿고 싶지 않은 건 내가 이해를 해요. 뭐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그 신문들은 순전히 시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언론이기 때문에 어떤 거대 자본에 귀속되지 않고 아무 영향 없이 자발적인 보도를 할 수 있는 언론들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언론사들이 말하기 힘든, 보도하기 힘든 내용들도 그들은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는데 그게 그들 눈엔 불편해 보일 수는 있어요. 내가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조중동까지 나는 이것도 좀 일견 궁금한 게 조선일보가 자존심에 굉장히 금이 크게 갔을 거예요. 이번 정권에서. 그래서 조중동이 특히 조선일보를 필두로 해서 이걸 어떻게든 자기네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싶어 할 건데 이대로 있을 건가? 저 말도 안 되는 유튜버들한테 본인들의 지위를 내줄 건가? 난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나 같은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무슨 김어준의 꼬붕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뉴스 공장 꼬박꼬박 챙겨보죠. 근데 주로 보는 거는 방송 3, 4, 9시 뉴스하고 JTBC 뉴스룸하고 그게 내가 주로 보는 언론이에요. 한겨레 신문 읽을 시간 없어요. 경향일보 읽을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언론사의 보도를 보라고 이 양반들아. 기가 막힌다 진짜. 그리고 내가 참고하는 유튜브들은 내가 본 메이저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을 그 기사의 당사자인 정치인들이 나와서 설명해주는 유튜브들이에요. 그걸 오염된 뉴스라고 말을 하면 난 뭐라고 해야 되나? 오염이 안 된 망상에 사로잡힌 일방적인 주장을 믿으라는 건가? 좀 이상하긴 해요. 사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자괴감이 조금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런 1인 미디어의 일방적인 주장을 보고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는 것도 지금 1인 미디어잖아요. 나는 뭐 내가 이제 전날 하루 동안 보도된 걸 요약하고 그 보도된 내용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여튼 나도 1인 미디어고 그분들도 1인 미디어인데 뭐 그분들은 틀렸고 나만 맞다라고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모르겠습니다. 여튼 어, 선 선풀 좀 달아주세요. 예전에 선풀만 많이 달릴 때는 그게 되게 큰 힘이 됐는데 요즘 저쪽 유튜브 보는 사람들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좀 짜증이 나요. 그 댓글 자주 달아주시던 제 찐팬분 몇 분 계시잖아요. 요즘 댓글이 좀 뜸합니다. 좀 달아주세요. 굽신굽신. 오늘 할 내용이 좀 있을까 했는데 그래도 30분 넘겼네요. 일단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멧돼지 포획 작전이 성공할 때까지는 멧돼지 포획 작전 이외에 다른 뉴스가 뭐 거의 없지 싶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그래서 뭐 저도 제 컨텐츠가 풍부해지기 위해서라도 좀 빨리 좀 멧돼지 포획 작전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왜 5.18도 화려한 휴가였던 것처럼 작전명 붙잖아요. 멧돼지 포획 작전 얼마나 좋아. 작전명 멧돼지 포획 작전. 홍범도 작전 좋은데. 홍범도 장군님 평소 취미가 멧돼지 사냥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좋고.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윤석열 체포돼서 국민들 잠 좀 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아침에 좀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좋은 소식 전하기를 지금 며칠째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한남동 현장에 계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본인의 몸이 제일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잠들어 버리고 저체온증 오면 큰일 나요. 꼭 그 자리 그렇게 고집스럽게 안 벗어날 필요 없어요. 좀 춥다 싶으시면 몸녹이라고 주변에 곳곳에 마련된 곳 가셔가지고요. 충분히 몸도 녹이시고요. 몸이 젖어 있으면 꼭 다 마를 때까지 쉬시고요. 따뜻한 거 많이 드시고 체온 관리 잘 하세요. 멧돼지 한 마리 때문에 이게 뭔 고생입니까, 다들 참.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회의도 있는 날이고요. 본회의 표결도 조금 지켜봐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 뭐, 멧돼지 포획 작전은 뭐 오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고요. 참, 다이나믹한 나날들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좋아요, 댓글, 구독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안녕.